네, 다음 연설해 주실 분은 북한 땅굴 찾는 일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힘써주신 한상수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한상수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뜨거운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애국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는 충북음성에서 올라온 한상수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2014년부터 북한 땅굴을 찾아서 알리는 일과 박근혜 대통령 부정 탄핵을 막기 위해서 그동안 수고해왔던 목사입니다. 물론 목회다 하면서 말입니다. 근데 현 시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제가 오늘 우리 애국 국민들에게 하늘의 뜻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올 9월 달에 전쟁이 일어날 건데 혹시 우리 애국국민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죄 가운데 있거나 우상숭배 가운데 있는 분들은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을 향한 하늘의 계획 두 번째는 올 9월 달에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바로 올 9월 달에 통일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올 9월 달에 하나님께서 통일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날짜가 9월 8, 9일이지만 정확히는 한 10일 정도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번 달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 위에 있는 북한 정권을 제거하고 김정은을 제거하고 남한에 의한 흡수 통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북한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최고 수위에 도달한 가운데 북한은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0만 군중대회를 대대적으로 선보인 데 이어 오늘은 인민무력선 군인 집회 영상도 공개했는데요. 영상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김정은 동지를 수하는 헌정 여인을 목숨으로 선하자! 저륙자동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적 전진을 바꾸치자! 이 민족을 무참히 멸살시키려고 실을 물고 날뛰는 희세의 식인종물이 21세기 악마의 제국인 미국 야수들만이 조작해낼 수 있는 내미문에 부각한 반인륜적 범죄 문서입니다. 음악에도 우리 흉력의 승리를 어째버리는 정확한 흉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미제에 대한 수많은 작정들의 치솟는 증오와 분노가 한계에 닿고 있습니다. 네, 한반도 안보위기설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고영환 부원장 지금 영상 보셨는데요. 북한이 지금 10만 군중대에 이어서 인민무력선 군인 집회, 대규모 군인 집회까지 연이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특단의 결심을 내린 것으로 좀 보십니까? 저는 그 평양에서 살아봤었는데 네. 1968년도 푸에블로 네. 사건, 그리고 1976년도 판문점 미루나무 사건, 그다음에 1983년도 준전시 상태 선포 이럴 때 어떤 거라면 저도 대학 때 겪어봤는데 76년도에 다 모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조선인민군대에 입대합니다. 청원자들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면 네. 1,500명이 모두 다 10번 앞으로 가서 인민군대 입대하겠다 그러고 다 사인하고는 똑같은 일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군대에 갔고요. 네. 저런 일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그때보다는 김정은이 발언이 아니면 북한 사람들이 발언이
너무 격렬하다. 그러니까 언어가 그 사람의 사고를 반영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뭐 북대기 속이 쥐새끼 같은 남조선 괴뢰들 이런 말들 나오는 거 보면 와 저런 말들을 어떻게 정부 기관 성명에서 발표를 할까 확실하게 이전과는 좀 다른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부원장께서 설명해 주신 그 분위기 정말 살벌한 상황인데 좀 제가 북한 내부 분위기를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선중앙 TV를 보면요. 오늘 아침에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김정은이 인민군 시찰을 했던 영상을 처음으로 또 공개된 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인데요. 지금 탱크가 2대가 장애물 경주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뭐 진흙탕 속을 지나서 탱크가 아직도 우리 무기가 건재하다라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수부대원들이 낙하산 침투를 하는 지금 이 장면도 공개가 됐고 또 뭐 연평도 코앞에 김정은이 찾아가서 일단 우리 군 기지를 직접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살펴보는 모습들도 좀 등장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공군 에어쇼 지금 보시는 게 공군 에어쇼인데 이렇게 직접 관람을 하면서 뭐 우리 군이 훈련을 잘 받고 있다는 메시지를 좀 던져주는 것 같아요. 이 자강도 소식통에 따르면요, 이 노동신문을 보통 이제 군용 헬리콥터로 이제 배포를 하지 않는데 보통 군용 헬리콥터로 배포하는 건 김정은의 신년사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노동신문을 배포를 했다. 군용 헬리콥터를 직접 이용해서 배포를 했다. 이렇게 좀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노동신문에는 최근에 이 대북 제재안이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가 된 다음에 이것을 규탄하는 북한 정부 그 성명서가 실려 있었거든요. 그만큼 북한 정부의 목소리를 빠르게 북한 사회 내부에 빠르게 좀 진입시키고 빨리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례적인 일을 좀 벌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이제 북한 청소년들과 학생들이 군 자원 입대를 탄원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반도 8월 위기설을 부채질했습니다. 조선중앙TV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선지를 진감할 환희로운 전승의 날을 기어이 안아올 결의를 굳게 다지면서 조선인민군 입대 복대를 열렬히 탄원했습니다. 제1결사대 청년 영웅이 될 불타는 결의를 안고 조선인민군 입대 복대 탄원서에 서명한 다음 조국보위의 노래와 결전의 길로를 비롯한 전시가요들을 심차게 부르며 보무당당히 거리를 누볐습니다. 네, 학생들은 물론이고 청소년들까지 저렇게 인민군 자원입대서에 사인을 서명을 하는데 고영한 부원장께서도 그런 경험이 있다 설명을 해주셨지만 저런 분위기, 전쟁 분위기를 좀 고조시키려는 분위기겠죠? 저런 분위기는 이제 곧 전쟁이 일어난다. 네.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군대 다 입대를 하고 준비를 물자들을 비축을 하라. 이런 지시는 당중앙위원회 쪽으로 전체로 내려가고요. 네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대학생들을 뽑아서 군대에 입대를 시켰다가 정세가 좀 완화되면 다시 복귀를 시키는 일도 있고 군에 그냥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입대를 시키는 실제로 입대를 시켰고 제가 76년도 미루나무 사건 때도 저도 저렇게 서명서에 사인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뽑아줘서 군대를 안 나갔는데 절반 이상이 군대에 나갔고 네. 한 6개월 있다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아예 전쟁이 박두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 일탈 행위 같은 것은 절대 하면 안 된다. 네. 이럴 때 당과 수용을 보유하고 보호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일단은 저 분위기 속에서는 가질 수밖에 없죠. 정신적으로도 내부 결속, 우리 그 김정은 동지를 보유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또 갖게끔 만드는 거고요. 그렇죠. 당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선전을 하고 당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번 기획을 통해서 뭘 알려주려고 그러는가 하면 우리 젊은 청년 대장이 미국 세계 최대 강국인 미국의 트럼프하고 맞짱을 떠서 네. 이길 수 있는 지도자다.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그러고 실제로 사건이 마무리가 되면 봐라 이기지 않았나. 이런 영명한 지도자를 모시고 있는 우리 민은 얼마나 행복하냐. 이런 거로 끌고 가는 분위기죠. 그렇다면 지금 실제로 북한 주민들 분위기는 좀 어떤지 파악이 좀 되십니까 혹시? 북한 사람들은 저렇게 이제 저희들도 텔레비전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북한 텔레비전을 저런 분위기가 계속 전쟁 그 연습하는 거 그다음에 입대하는 거 결의대회하는 거 성명서 발표하는 거 하루 종일 그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흔히 격동된다 그러죠. 네. 이렇게 좀 흥분 상태. 네,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 8월 달을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북한 지도부의 의도가 분명히 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트럼프와 김정은 예측 불허의 두 지도자가 벌이는 아슬아슬한 대결 어떻게 끝이 될까요? 김정은은 확실히 자신이 있는 걸까요?
2012년 첫 육성을 공개했던 때와 5년 후의 모습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비교해서 이렇게 들어보시겠습니다. 동지들과 벗들, 오늘 우리는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탄생 100돌을 경축하는 성대한 열병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국의 자주독립과 인민의 해방을 위하여 고귀한 생명을 바친 항일혁명 선열들과 인민군 열사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우리 첫 수소탄 시험과 핵탄두 폭발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대륙간 탄도 로켓 시험 발사 준비 사업이 마감 단계에 이른 것을 비롯하여 미국과 그 주정 세력들이 핵 위협과 공갈이 계속되는 한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과 선제 공격 능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5년 전후 영상 보시면 확연히 달라진 점 느끼실 겁니다. 5년 전에는 연설문만 그냥 밑에 내용인 연설문만 읽는 모습인데 5년 후에는 꼿꼿이 앞을 응시하는 모습인데요. 자, 저렇게 김정은이 태도가 바뀌었는데, 자, 김정은 트럼프와 상대로 해서 정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맞짱 붙을 만큼 자신이 생겼을까요? 저거는 저 모습을 보면 무슨 모습을 느낄 수 있는가 하면 김일성의 한 40대, 50대 모습하고 완전 똑같이 연출을 해서 나왔는데 아마 1968년도에 김일성이 연설을 한 기록 영화가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이번에 이기면 그것을 오버랩을 해가지고 이제 김일성과 동급이라는 모습을 이미지를 연출하려고 그러겠는데 내부적으로는 장성택 죽이고 그리고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죽이고 이러면서 이제 자신감이 붙은 거죠. 아, 나라 통치하는 거 별거 아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하고도 내가 핵 무기도 가지고 있는데 미사일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뚫릴 게 뭐냐. 이런 모습은 분명히 보여주려고 노력하는데 내부적으로 자신감 있는 거하고 외부적으로 자신감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는 좀 차이가 있다. 네. 자, 포격 가능성을 두고 이 김정은이 뭐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그리고 오락가락하는 모습 때문에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성격 때문에 진짜 뭐 포격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지난 장면을 보여드릴 텐데 2015년 장면입니다. 한 공장을 시찰 중이었는데 사실 방송에서 이렇게 화내는 모습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손을 아예 휘젓고 정말 화난 듯하게 좀 표정이 상당히 굳어서 어떤 뭐 말들을 지금 강하게 지금 쏟아내고 있는데요. 옆에 있는 뒤에 있는 간부들, 군 간부들 그냥 너무 무서워서 그냥 조용히 수첩에 받아 적기만 하는 모습이 연출되면서 참으로 조선중앙TV에서 이 영상이 나온 건 이례적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영상을 공개한 의도가 뭘까? 분석 자체가 지금 애매한 만큼 김정은의 성격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진짜 포격 가능성 아직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하지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역시 만만치 않은 인물이죠. 예측 가능성, 김정은만큼이나 예측하기 좀 어려운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북한에 대해 연 사흘째 초강경 발언들을 이어갔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Maybe that statement wasn't tough enough. North Korea does anything in terms of even thinking about attack of anybody that we love or we represent or our allies or us. They can be very, very nervous. Things will happen to them like they never thought possible. 자, 화형과 분노, 경고는 그것만으로도 충분치 않다. 그러면서 계속 북한을 압박하는 모습인데요. 트럼프 하면은 지금 세계의 골칫거리로 꼽혔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진짜 실제로 김정은 참수작전이나 선제 공격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일단은 이제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네. 김정은과 트럼프 누가 더 예측 불가한 인물일까요? 그거는 정말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다만 트럼프 대통령 옆에는 합리적인 정책 결정 구조가 있고 합리적인 정책 작성자들이 그렇죠. 있는데 그렇긴 합니다. 김정은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누가 충원을 하고 이런 거 하겠다고 그러는데 하지 마십시오 하는 사람이 없다는 측면에서는 일단은 김정은이가 더 위험하다고 보는데 뭐 지금 미사일을 쏘겠다고 지금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 전략군 대장이 직접 나와서 정말 초미 관심이 과연 쏠 거냐? 네. 그리고 미국이 거기에 대응할 거냐? 그렇죠. 이런데 이 문제는 정말 제가 보건대는 북한이 성동격소를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네. 뭐냐면 미사일 4발을 쏘는 그 경로를 밝혔어요. 네, 시마네현을 비롯해서 간다.
그러면 요격 시스템이 다 그쪽에 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각도를 그대로 돌려서 필리핀 쪽 해상에다가 대고 쏘면 네. 미사일 성능도 보여주고 그렇죠. 위력 시위도 하면서 또 북한 주민들한테는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 공격한다 그러니까 거기 잔뜩 모여있던 자들이 우리가 일로 쏘니까 네. 아무런 대책도 못 하고 멍하니 쳐다볼 수밖에 그렇죠, 없다. 이제. 이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쏠 가능성은 놓아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금병규 기자. 그런데 재밌는 보도가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아베 총리와 통화를 하면서 자, 9월 9일 날 북한을 공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예. 이거 맞는 겁니까? 자, 우선 좀 더 사실 여부는 좀 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좀 더 취재를 좀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일본의 주간 현대라는 주간지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트럼프와 아베 간의 50여 분간의 그 통화 내용을 단독 입수했다라면서 밝힌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북한 건국기념일이 9월 9일인데 최근에 ICBM의 핵탄두를 꽂아서 배치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으니까 이날 북한 고위급들이 김정은 앞에 도열하는 기념 행사가 열리는 이곳을 공격을 하면 단번에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냐, 단번에 처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일본 정부도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했다는 보도죠, 일단. 네, 이렇게 했다는 보도고요. 일단 북한을 9월 9일에 공습할 건데 일본 정부도 좀 도와달라 이런 보도가 나간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보도에서는 IS가 소탕이 되면 이란과 북한이 남는데 그 둘 중에는 나는 북한이 좀 더 우선순위라고 본다. 북한을 먼저 처단해야 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는 내용도 등장했습니다. 네. 그런데 부원장님. 지금 트럼프랑 김정은의 말싸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미사일 거기에 공격 가능성이 있느냐 이걸 따지는데 제가 보기엔 트럼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신경전을 위한 신경전이 아니라 구실을 만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 것 같아요. 실제로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구실을 만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잠깐 일본 현대에 나온 그 문장을 코멘트를 하면요. 네네. 북한 전문가들 속에서 외국이건 한국이건 전문가들 속에서 다 나와 있는 중요한 정치 행사장을 한번 때리면 끝장이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은 실제로 있었는데 네. 이번에 9월 9일 날은 제가 제일 믿어지지 않는 게 이번 9월 9일이 꺾어지는 해가 아닙니다. 네. 내년도가 70돌입니다. 내년도는 추석단에 꼭 나옵니다. 꺾어지는 돌이라면 5년, 10년 중에 단위로 꺾어지는 정준전이 아니니까 네. 그런 행사를 안 할 거고 네. 그렇지만 9월 9일과 8월 우리 UFG 훈련하고 9월 9일이 있으니 북한이 그 시기에 무엇인가 도발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서 이제 이 위기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건데 어쨌든지 모든 것을 다 두고 보더라도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트럼프하고 맞서서 전쟁을 전면전을 치르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김일성도 그랬고 김정일도 그랬고 그리고 2015년 8월 지뢰사건 사건 생각이 나십니까? 네네. 우리한테 48시간의 최후 통첩 기간을 줬는데 24시간 지나자마자 우리한테 회담을 요청을 해서 2+2 황병석, 김관진, 그다음에 이 김양건, 황병석 회담이 진행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북한은 전면전보다는 국지적인 도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리고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괌에다 대고 미사일을 쏘면 이거는 미국한테 구실을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지금 계속해서 명분을 쌓아 나가고 있는 측면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약간 좀 국내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이거야말로 정말 울고 싶은데 때려주는 거나 똑같은 그렇죠.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각도로 돌려가지고 전번에 왜 은하 로켓 쏠 때처럼 필리핀 근해 쪽으로 쏴서 위력도 보여주면서 미국도 자극하지 않으면서 위기도 넘기는 그런 것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고영환 부원장님께 이걸 한번 꼭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북한이 얘기한 1065초에 관한 얘기인데요. 네. 자, 먼저 북한의 성명 내용부터 듣고 오시죠. 우리가 발사하는 정장거리 전략 탄도로켓 화성 12형은 일본의 시마네현, 히로시마현, 고치현 상공을 통과하게 되며 사거리
3,356.7km를 1,065초간 비행한 후 괌도 주변 30 내지 40km 해상 수역에 탄착되게 될 것이다. 네, 제가 옆에 지도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북한이 괌 포위 사격을 한다 해서 예상 궤도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북한과 괌인데 이 괌은 미국의 아시아 전초 기지로 불리는 좀 중요한,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자, 북한에서 괌까지 포위 사격한다. 이 거리가, 사거리가 3,356km인데요. 북한이 제시한 거, 이 거리가 1065초 만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1065초면 분으로 환산하면 17분에서 18분밖에 안 걸리는데 우리가 그냥 한 끼 식사 뚝딱 해칠 수 있는 아주 짧은 시간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다시 말하면 이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을 막기 위해서 이 17분에서 18분 사이에 이 요격을 하거나 대응을 해야 된다는데 부원장님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미국의 스파이 위성이라고 그러죠. 그 정밀도를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사일을 세워서 연료를 주입하는 기간에 이 각도랑 보면 저것은 틀림없이 괌 쪽으로 온다 그러면 MD 시스템이 작용을 할 겁니다. 이지스 함을 동원해서 SM3 블록 1, 2로 공격을 하든가 사드로 공격을 하든가. 그런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그쪽으로 쏴서 담대함을 보여주려고 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각도를 틀어서 다른 쪽으로 쏴서 요격도 피하고 전쟁도 피하고 그러면서 주민들한테는 우리 지도자가 진짜 쐈다. 그런 것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미국 간에 계속해서 지금 설전이 고조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약간 중국에 대한 압력이 아닌가. 그러니까 중국 보고 너네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하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앞마당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건 미국이 북한과 중국에 실제로 압력을 넣고 있고 중국이 뭔가 모종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영환 부원장께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북한이 좀 전에 진단하시기를 성동격서식 도발에 볼 가능성도 있다. 또 국지적 도발 가능성도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느 정도까지 인내를 할 수 있느냐도 큰 관심일 것 같아요. 북한이 만약에 필리핀 쪽 해상으로 ICBM을 발사했다. 아니면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실험을 했다. 이런 게 레드라인을 넘는 거는 아닐지. 북한이 아마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일본 상공을 넘어서 괌 쪽으로 태평양 쪽으로 쏘면 아마 레드라인에 걸릴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밑으로 향해서 필리핀 쪽으로 필리핀 해상 쪽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조금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할 경우에는 북한을 공격할 명분을 쌓기에는 부족하다. 약간 부족하다. 그리고 아까 성동격서라고 그랬는데 이제 지금 북한 잠수함이 지금 동해에 나가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동쪽에서 괌이나 동해 쪽에다가 뭐 한다고 그러면서 실제로는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쪽에서 우리에 대한 도발을 할 가능성에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그만큼 한반도에도 미국과의 대결이 아니라 한반도 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위험도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설 지금까지 짚어봤고요. 다음 두 번째 데스킹 주제 퀴시트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